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착각이나 오해가 많이 생겨나게 되죠.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고요. 반대로 그 상대방은 필름이 끊겨서 다음날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자리에서 나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상대방과 어떤 성적인 행위에 이르렀는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술을 마시고 기억이 안 나다 보니 이게 중간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중간간죄로 고소를 당하면 정말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중간간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데 징역 3년 이상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런 고소를 당하고 이게 성립이 되면 곧바로 감옥 직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간죄로 고소당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하고 고소를 당했다면 정말 철저히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술 마시고 원나잇을 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돼서 원나잇을 하게 됐다 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뢰인 분의 사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의뢰인인 지훈 씨는 24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틈틈이 여러 가지 알바도 하고 학업을 이어가던 지훈 씨는 2학기를 마치고 친구들과 홍대에 있는 헌팅포차에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테이블과 합석을 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됐고 그중 한 여성분과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아담하고 귀여운 외모의 여성분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여성분과 서로 통성명도 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갔죠. 그러다 술게임을 하면서 서로에게 술안주를 먹여주고 러브샷도 하게 됐습니다. 여성분은 지훈 씨의 어깨에 기대기도 했고 심지어 가벼운 입맞춤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훈 씨는 여성분도 나에게 호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시간이 흐르고 자리가 파할 때쯤에 여성분은 자리에서 잠에 들었다가 일어났습니다. 지훈 씨는 여성분에게 둘이 밖에 나가자고 했고 여성분은 지훈 씨와 함께 포찻집을 나섰습니다. 지훈 씨는 여성분과 함께 근처의 모텔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여성분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오늘 시험이 있는 날이라고 하면서 급하게 모텔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포찻집에 간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성관계를 가졌냐? 라고 물어보는 문자였습니다. 지훈 씨는 너무 놀랐지만 사실대로 성관계를 했다라고 단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지훈 씨에게 중간간으로 고소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 씨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도 너무 겁이 났지만 이것이 중간간죄라고 하니 너무나 두려웠죠. 지훈 씨는 너무 두렵고 막막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간은 매우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중간간뿐만이 아니라 성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이죠. 성범죄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례처럼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죠. 이 사례의 의뢰인분은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보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의뢰자분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건 중간간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상대방에게 의식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로 성립되기가 쉽고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가서 증거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보고 주장을 했는데요. 먼저 포차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 포차에서 이 의뢰인분과 여성분이 서로 러브샷도 하고 안주도 서로 먹여주고 하면서 꽁냥꽁냥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게다가 이 여성분은 의뢰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기도 했고 심지어 가벼운 입맞춤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장면을 분초로 나눠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술이 처음에 마실 때는 잘 모르다가 1시간, 2시간 후에 취기가 확 올라오잖아요. 여성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여성분이 매우 졸려했어요. 그래서 옆에 의자에서 잠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들렀던 장면도 보였습니다. 그 여성분 말로는 화장실에서 오바이트를 했다고 하셨어요. 술에 취하셨던 거죠. 근데 이 시점도 또 중요합니다. 분명 이 상황 자체를 보면 의뢰인과 이 여성분 사이에는 호감이 있었던 거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는 그 시점에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중간간의 성립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상대방의 만취 상태가 또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차를 나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모습 또한 포착이 됐어요.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의뢰인은 상대의 여성을 깨웠고요. 여성분이 일어나서 의뢰인의 팔짱을 끼고 같이 길을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도 중요한데요. 이 여성분과 이 의뢰인분은 걸어서 모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 700~800m 정도를 걸었습니다. 중간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간이 성립하는 사건을 보면은요, 피해자가 직립보행을 못합니다. 갈지자로 걷거나요. 그래서 가해자가 그렇게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들쳐업고 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중간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중간간이 성립되는 경우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죠. 근데 이 사례의 의뢰인의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같이 모텔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텔에서의 CCTV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의뢰인이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하는 동안 여성분은 엘리베이터 쪽에서 기대어 계셨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여성분이 이 의뢰인분에게 쓰러지듯이 안깁니다. 이게 약간 애매한 장면이었어요. 이게 취기가 또 있어 보였거든요. 그러고서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하고 객실까지 또 같이 걸어간 거예요.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밝혀서 무죄를 받아낼 수는 있었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여성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날의 기억이 전혀 안 난다 라고 하셨어요. 필름이 끊기다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여성분의 행동이 전혀 만취한 상태의 그런 분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같이 걸어갔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대화도 했고 그리고 안기기도 하니까 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의식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은 취했지만 제3자에게는 의식이 있게끔 그렇게 보이는 그런 블랙아웃 상태였다라는 것을 밝혀서 무죄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죄는 받아냈지만 경찰 조사부터 재판 내내 당사자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중간간은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다라는 입증 책임이 혐의를 받는 혐의자에게 있기 때문에요. 혐의를 벗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CCTV의 보존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존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CCTV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무고함을 입증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시려면 술에 취한 상대방을 건드리거나 터치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원나잇과 같은 하룻밤의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이건 남성뿐 아니라 여성분에게도 모두에게 공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성명불상자와의 성관계는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성병의 위험도 있고 매우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려고 한다. 갑자기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를 받게 된다면 그 문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냥 사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보내고 특히 우리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었다라는 내용을 잘 보내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과 요청에 그냥 이런 상황 자체를 무마하고 싶어서 미안하다라는 답이나 익십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과 원나잇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의식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는 서로 술에 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과 오래 걷거나 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술에 깨게 되잖아요. 그렇게 술을 깬 상태에서 상대방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라는 확신이 들 때 그런 걸 하시고요. 걸으면서 중간에 편의점도 가고 또 서로 결제도 하고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모텔에 가서는 이동을 하면서 스킨십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게 기록으로 다 남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할 때 그 기록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원나잇 하다 인생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억울하게 중간간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